마지막 시간입니다. 291쪽의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종류를 보시면 되는데요. 291쪽입니다. 자, 오늘 수업 좀 많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오늘 수업하고 다음 주 수업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원래 다루지 않던 계산 문제 최상급 난이도까지도 어쨌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제가 이거 꼭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제가 뭐 이렇게 그 신뢰감이 없는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딱 신뢰감을 주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뢰를 갖고 따라와 주시면 반드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극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공부하고 해결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해야 되는 이유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할인이라는 말을 살짝 빼볼게요. 빼고 그냥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현금 수지 분석법. 현금 수지 분석법은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수입을 얻었어요. 얼마 얻었냐면 1억 얻었어요. 지출을 하였어요. 지출을 얼마 했냐면 2천만 원 했어요. 그럼 현금 수지 분석법은 수익과 지출을 비교 분석을 해서 누가 클 때 투자하는 방법이냐면 수입이 클 때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지금 딱 보시니까 수입이 커요, 지출이 커요? 응? 수입이 크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거짓골을 못 면한다. 선생님 수입이 1억이고 지출이 2천이면 8천만 원이 더 수입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거짓골을 못 면한다. 수입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현재 이루어져요. 얘는 현재. 수입은 언제 발생되는 것이냐면 미래 발생되는 것이에요. 미래. 그래서 지출은 현재 나가고 수입은 미래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만 보고 단순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어로 바꿔드리면요. 지출은 현가예요. 현가. 수입은 내가고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그래서 밝혀드리겠습니다. 사실 얘가 이제 지출은 어차피 현재 나가거든요. 투자를 할 때는 지출은 현재 나가는 거고 수익은 미래 얻는 건데 이 수입이 21년 후에 1억이 발생하는 거예요. 21년 후에. 자, 그러면 21년 후에 1억을 이자율을 제가 8% 정도 가정하겠습니다. 21년 후에 1억을 이자율 8%를 현재 가치로 땡기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1년 후에 1억을 이자율 8%로, 물론 이자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 현재 가치로 땡기면 한 1,8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자율 8%로 땡기면.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이제 제가 할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작업을 할인이라고 하거든요. 예. 할인을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내가가 현가가 돼요. 내가가 현가가 되면서 1억이라는 놈이 가치가 형편없이 줄면서 한 1,800 정도밖에 안 돼요. 1,800.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대답하세요. 수입이 커요, 지출이 커요? 지출이 커요. 아까는 말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한 놈이 내가고 한 놈이 현가니까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둘 다 현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조심하셔야 될 게 둘 다 할인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계산 문제에서도. 지출은 할인할 필요가 없어요. 지출은 원래 현재 나가는 거니까. 수입은 원래 언제 들어오는 건데 미래 들어오는 건데 걔를 뭐해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말할 수가 있죠. 지출이 커요? 수익이 커요? 지출이 커요.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는 요런만 할인하는 거예요. 요런만. 수입만. 지출은 할인할 필요가 없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할인을 해버리니까 수입도 현가가 되고 지출도 현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미래가치 또는 내가란 단어는 금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할인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예를 갖다가 디스카운티드, 캐시가 현금이거든요. 플로우가 수지예요. 메서드라고 해서 DCF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살짝 한번 언급했었는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순현가법이 있고 내부수익률법이 있고 수익성 지수법이 있어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한 거를 빼는 방법이 순현가법이에요. 순현가법.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방법이 내부수익률법이라고 있어요. 내부수익률법.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누는 방법. 예를 갖다가 이제 우리는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익성 지수라는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방금 제가 수익성 지수는 무엇을 무엇으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분수값으로 표시하면요. 지출의 현가분의 수입의 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를 나눈다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지출의 현가분의 수입의 현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예. 이때 결과값으로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를 하고요.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하고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쓰는데 오늘은 다 공부하지 마시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투자한다는 것은 반드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 투자한다? 1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래서 지수는 1과 비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이수일과 심순애 아세요? 이수일과 심순애. 그 이수일과 심순애 이게 뭐 김중배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더냐 뭐 이게 이수일과 심순애 나오는 유명한 대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수일과 심순애는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왜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뭐 그렇게 시작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5절쯤에 가면요. 5절쯤에 가면 이수일과 심순애, 장군의 아들 김두한, 날잡구나 이상, 황소그립 중섭, 역사는 흐른다 할 때 그때 이제 이수일과 심순애가 나와요. 이수일과 심순애 아니죠. 지수일과 심순애 맞습니다. 지수일과 심순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수는 무조건 뭐랑 비교한다? 1과 비교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수일과 심순애. 이수일과 심순애 아니죠. 지수일과 심순애 맞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좀 이상해 이런 건 이상한데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수익성 지수는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어때요? X. 수익성 지수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 어때요? X. 무조건 수익성 지수는 1과 비교합니다. 수익성 지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통틀어가지고 지수가 딱 2번 나오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수익성 지수와 나중에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원료 지수란 게 있어요. 근데 모든 지수는요 1과 비교합니다. 지수를 1과 비교하자는 경우는 없고요. 얘들은 다 1보다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수록 투자한다. 1보다 클수록 좋고 1보다 클 때 투자가 이루어진다. 해서 지수율과 심순애, 지수율과 심순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할인연금 수치 분석법은 할인을 해버리기 때문에 수입도 현가거든요. 지출도 현가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3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빼면 순현가법, 같게 만들면 내부수익률법, 나누면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빼면 순현가법, 같게 만들면 내부수익률법, 나누면 수익성 지수법에서 빼면 순현가법이에요. 빼면. 같게 만들면 내부수익률법이에요. 나누면 수익성 지수법이고. 그래서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갔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지갑에서 내 돈을 빼갔나? 아니고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갔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갔나?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 순서대로 순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빼갔나 한번 해볼까요? 예.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면 무슨 법? 순현가법. 같게 만들면 무슨 법? 내부수익률법. 나누면 무슨 법? 수익성 지수법이 되고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 투자한다? 1보다 클 때 투자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럼 일단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 291쪽에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있는데 종류는 뭐 순현가법이 있고 내부수익률법이 있고 수익성 지수법이 있다. 근데 순현가법은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는 거예요. 내부수익률법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법은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나누는 겁니다. 빼, 갓, 나. 수입의 현가, 지출의 현가를 빼갔나. 참고로 수입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수입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유입이에요. 유입. 지출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유출이라고 합니다. 유출. 그래서 혹시 현금 유입 나오면 수입이고요. 현금 유출 나오면 지출이에요. 현금 유입 나오면 수입이고요. 현금 유출 나오면 지출이에요. 현금 유입 나오면 수입이고요. 현금 유출 나오면 지출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출을 빼면 순현가고요. 입과 출을 같게 만들면 내부수익률법이고 입에서 출로 나누면 수익성 지수법인데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유출은 할인할 필요가 없어요. 지출은. 왜냐하면 지출은 현재 나가는 거니까. 유입만 할인하시면 되거든요. 유입만. 할인하시면 돼요. 할인을 해서 나간 돈을 빼주면 순현가법이고 나눠주면 수익성 지수법이에요. 근데 내부수익률법은 계산할 때 제가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내부수익률은 계산할 때 여기다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내부수익률은 여기다 쓸까? 내부수익률은 계산할 때 투자액분의
차이값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차이값. 두 숫자의 차이값. 유의하실 점은 내부 수익률 구할 때는 투자액분의 차이값 한다 그랬죠. 이때 특징이 뭐냐면 할인하지 말고 액면가 그대로 내부 수익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직 요거는 뭐 할 때만 계산할 때만. 유의할 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순환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제가 좀 이따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요.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부 수익률 계산을 빨리 하는 방법은 투자액분의 차이값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기는 하나 계산 빨리 하는 방법을 공개드리면 할인하지 말고 액면가 그대로 내가 투자한 금액분에 숫자가 두 개 나올 거거든요. 그 두 개 숫자의 차이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내, 차, 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내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한다? 투자액분의 차이값이다. 그래서 내, 차, 투 이렇게 한 번 더. 자, 방금 제가 내부 수익률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습니까? 내부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차이값이라고 해서 두 숫자의 차이값이라고 해서 어떻게 계산한다? 내, 차, 투 이렇게 내 차, 투, 내 차, 투, 내 차, 투. 내 차 몇 대 있다? 2대 있다 라고 자랑하시면 됩니다. 결혼생에 차 2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차 2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차 2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내 차 2, 내 차 2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내 차 2, 내 차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부 수익률은 차이값입니다. 뭐 분의 투자액분의 내 차 2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문제를 풀 건데 긴장되는 순간이네요. 예제 11번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번 문제 싹 다 지우고 예제 11번 문제 다음 자료를 보고 순환가 구하시고 내부 수익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내부 수익률 어떻게 구하라 그랬냐면 내 차 2라고 해서 그냥 투자액분에 뭐 하라 그랬죠? 차이값 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럼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봅시다. 지출한 금액이 투자 금액이거든요. 5,000원. 차이값이 얼마냐면 5,000원과 6,000원의 차이값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5,000원과 6,000원의 차이값은 얼마죠? 둘의 차이 1,000원. 끝. 그러니까 시험에서 내부 수익률은 잘 안 물어. 왜냐하면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내 차 2로 계산하면 되거든. 내 차는 2대 있다 이렇게. 내 차 몇 대? 2대. 내 차 2, 내 차 2, 내 차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내 차 2인데 투자액분의 차이값. 투자금액 5,000원 분의 차이값 1,000원이니까 5분의 1이거든요. 5분의 1은 몇 프로냐면 20%예요. 그 내부 수익률은요. 할인도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액면가 그대로 투자금액 5,000원 분의 차이값 1,000원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숫자 몇 개 한번 넣어볼 테니까 실 한번 보실랍니까? 혹시 투자금액이 3,000원이다. 1년 뒤에 3,900만 원을 벌었다. 내부 수익률을 구하시오. 그럼 내 차 2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액 얼마에? 3,000원에 차이값 900. 3,000원과 3,900의 차이값. 수익률은 몇 프로? 3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엄청 쉬워요. 또 한번 해볼까? 투자금액이 2억이다. 근데 1년 뒤에 2억 2,400을 벌었다. 2억 2,400을 벌었다. 그러면 내부 수익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투자금액 얼마 분의? 2억 분의 차이값 2,4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1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내 차 2, 내 차 2, 내 차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차 2. 투자금액 분의 두 숫자의 차이값. 투자금액 분의 두 숫자의 차이값. 투자금액 분의 두 숫자의 차이값. 이렇게 하시면 내부 수익률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는 시험에서 그동안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왜?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와. 그러면 시험의 대부분은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인데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는요. 수입, 유입을 할인을 해야 됩니다. 할인을 할 때 앞에서 배운 걸 갖다 써먹어 봐야 되는데 자 10번 보시죠.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는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공식이라는 걸 써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구하는 공식은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인데 말이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이지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항상 시험은 1년이거든요. 1월 1일과 12월 31일의 차이는 1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승을 하나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할인율만 적용하면 되는데 할인율이 7%면 1.07로 나눠주면 되고요. 5%면 1.05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20%면 1.2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앞에 1 플러스가 있으니까 10%면 1.1로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앞에 지출은 현재 이루어지니까 얘는 냅두고 유입이죠, 유입. 요 놈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얼마로? 1.2로. 얘가 왜 1.2냐면 할인율이 20%니까 0.29.
몇 승이니까? 1승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일시불 현가계수를 적용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냥 1.1로 나눠주면 돼. 그럼 계산기 꺼내서 6,000원 나누기 1.2 때려봐. 6,000원 나누기 1.2. 나누기 1.2는 그럼 얼마 나오냐면 요게 할인한 값이 1.2로 할인하는 값이 5,000원 나와요. 근데 수년가는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 현가를 빼는 거거든요. 5,000원에서 5,000원 빼면 수년가는 0원이 나와요. 아까 내부 수익률은 내 차트에서 몇 프로 나왔고 20% 나왔고 그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묻진 않았지만 혹시 시험에서 다 싹 다 지울게요. 수익성 지수를 물었다.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나눠줘야 돼. 그럼 수입의 현가가 이거 1.1로 나누면 얼마냐면 5,000원이라 그랬지. 5,000원. 나간 돈도 얼마? 5,000원. 5,000원 나누기 5,000원 하면 수익성 지수는 5,000원 나누기 5,000원 하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없지만 혹시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그럼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 구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수년가하고 수익성 지수 구하는 데서.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은 액면가 그대로 할인도 하지 말고 계산하는 편한 방법 알려주는 겁니다. 투자 금액분의 차익값만 계산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얼마 분의 5,000원 분의 둘의 차익값 얼마? 1,000원 하시면 되는 거니까. 5,000원 분의 1,000원은 몇 프로니까? 20%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문제인데 예제 12번으로 가셔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거 해결시켜 드린다 그랬어요. 예,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면 돼. 예제 12번. 자, 왜 제가 내부 수익률이 안 중요하고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번, 3번, 5번을 보니까 다 수년가 구하래. 수년가. 2번, 4번을 보니까 둘 다 수익성 지수를 구하래. 봐봐요, 이게. 내부 수익률 구하라는 말은 없다니까. 싹 다 수년가 구하라고 하지. 또는 수익성 지수 구하라고 하지. 근데 수년가를 구하거나 수익성 지수 구할 때는 할인을 하셔야 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출은 냅둬. 지출은 어차피 현가니까 얘는 냅두고 이 수입을 할인을 해야 되는데 할인율이 몇 프로냐면 7%란 말이야. 기간은 1년이고 1승은 하나만 하니까 1 플러스 RN수 나눠줘야 되거든. 그럼 이거 나누기 1 다시 나누기 1.07은 해줘야 됩니다. 나누기 1.07은 나누기 1.07은 할인율이 몇 프로니까? 7%니까. 그러면 267호도 나누기 1.07, 310도 나누기 1.07, 481호도 나누기 1.07을 해줘야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된다는 겁니다. 지출은 왜 할인할 필요가 없냐면 현재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할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앞에 숫자를 냅두고 뒤에 숫자를 할인하는데 이게 5%면 1.0으로 할인해주고 10%면 1.1로 할인해주고 7%면 1.07, 20%면 1.2로 할인해준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 숫자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7490 나누기 1.07은 그 다음에 2675 나누기 1.07은 3110 나누기 1.07은 4825 나누기 1.07은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계산기 활용센터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계산기 활용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문제를 A씨를 일단 누르고 A씨를 누르고 7490 나누기 1.07을 먼저 때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2675는 2675 나누기 안 합니다. 얘는 그 다음 3210은 그 다음 4815 등을 때릴 겁니다. 계산기 활용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AC 누르고 AC 누르고 7490 나누기 1.07은 7490 나누기 1.07은 그러면 계산기에 7000이 될 겁니다. 맞아요? 7000 위에다 그대로 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7000 위에다가 2675는 그럼 2500이 될 겁니다. 그 2500 위에다 그대로 쳐야 됩니다. 3210은 3000이 될 겁니다. 그 위에다 그대로 쳐야 됩니다. 4815는 4500이 될 겁니다. 요 계산이 다이소 계산기나 그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다이소 계산기가 아니고 카시오 계산기나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이소 계산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기가 어떤 숫자 나누기 1.07을 하는 순간 계산기가 인지를 해요. 우리 주인님이 어떤 숫자를 1.07로 나누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또 숫자 나누기 1.07은 또 숫자 나누기 1.07은 또 숫자 나누기 1.07을 할 필요가 없어. 처음에만 어떤 숫자 나누기 1.07을 하고 나면요. 다음에는 숫자는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나누기 1.07을 합니다. 그럼 계산기 그렇게 활용하시면요. 문제 푸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오케이? 이 문제 풀 때 7490 나누기 1.07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2675는 3210은 4815는 계산기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활용센터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랑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그 다음에 수년가를 한번 구해볼 거고요. 수년가를 한번 구해볼 거고 수익성 지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대부분 수년가나 수익성 지수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수년가 값과 수익성 지수 값을 구할 건데요. 수년가 값은 빼간나에 뺍니다. 빼. 그래서 이제 이 숫자는 필요 없고 할인한 값이 중요하거든요.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할인하는 값에서 이 숫자를 할인한 값에서 이 숫자를 빼줄 겁니다. 그럼 수년가는 각각 얼마가 나오냐면 7,000에서 3,000 빼면 4,000이 나와요. 2,500에서 1,000 빼면 1,500이 나와요. 3,000에서 1,500 빼면 1,500 나오고요. 4,500에서 1,500 빼면 3,000 나와요. 오케이? 예. 수익성 지수는요. 7,000을 3,000으로 나눠야 됩니다. 한번 나눠볼게요. 7,000 나누기 3,000 해봐. 계산기로. 7,000 나누기 3,000. 계산기 2.3333 들 겁니다. 한 2.33. 나머지는 계산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2,500을 1,000으로 나누면 2.5가 될 것 같고요. 3,000을 1,500으로 나누면 2가 될 것 같고요. 4,500을 1,500으로 나누면 3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B와 C의 수년가는 똑같다. 1번입니다. B와 C는 수년가 똑같습니다. 오케이. 2번. 수익성 지수가 제일 큰 사업은 D이다. 수익성 지수가 제일 큰 사업은 D가 맞습니다. 오케이. 수년가가 제일 큰 사업은 A다. 수년가가 제일 큰 사업은 A가 맞습니다. 오케이. 수익성 지수가 제일 작은 사업은 C다. 수익성 지수가 제일 작은 사업은 C가 맞습니다. 오케이. A의 수년가는 D의 수년가의 2배이다. A 수년가가 4천이거든요. D의 수년가는 3천이거든요. 얘가 2천이라면 2배가 맞는데 4천이고 3천이니까 얘는 몇 배냐면 1.3배 정도 돼요. 1.33배 정도. 2배는 아니에요. 1.33배 정도.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수년가법이 있고 내부승률법이 있고 수익성 지수법이 있습니다.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면 수년가법이고 같게 만들면 내부승률법이고 나누면 수익성 지수법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갔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부승률법은 계산할 때 그냥 내차2 해가지고 투자 금액분의 차이값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인데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요. 앞에 있는 숫자들은 냅둬요. 어차피 지출은 현재 이루어지셨거든요. 뒤에 있는 숫자 보이시죠? 얘들을 할인해요. 할인할 때 이자율이 20%면 1.1로 나눠주고요. 이자율이 7%면 1.07로 나눠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숫자들. 그래서 그 할인하는 값에서 앞에 숫자를 빼주면 수년가법이고요. 뒤에 있는 숫자에서 앞에 있는 숫자를 나눠주면 수익성 지수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개만 나올 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숫자가 이런 식으로 4개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4개쯤 나오는 경우. 4개쯤 나오는 경우는요. 이걸 싹 다 1.07로 나누지 말고요. 7499 나누기 1.07은 해서 7,000 구하고 그 값에 그대로 2675는 해서 2,500 구하고 3210은 해서 3,000 구하고 4815는 해서 4,500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 게 요 연습, 이 좋은 연습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준비하라는 계산기를 준비해서 해주면 참 좋은데 그거 안 해주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7499 나누기 1.07은 2675는 3210은 4815는 숫자 각각 7,000, 2,500, 3,000, 4,500이 나와요. 그럼 이제 이거 할인을 했으니까 이 숫자들은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거 빼면 수년가법이에요. 빼갔나에 빼. 이것뿐에 이겁니다. 이것뿐에 이거.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이 숫자로 나눠버리면 7,000을 3,000으로 나누면 1.3, 2.3 정도 되고요. 2,500을 1,000으로 나누면 2.5가 되고요. 3,000을 1,500으로 나누면 2가 되고요. 4,500을 1,500으로 나누면 3이 되는 겁니다. 그래 놓고 1번부터 5번까지를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12번까지 풀면 사실은 대박 나는 겁니다. 그때는 아주 그냥 대박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까지 12문제까지 모두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끊었다가 그 쉬는 시간 없이 갈 거예요. 쉬는 시간 없이 잠깐 끊었다가 뭐를 볼 거냐면 1번부터 12번까지를 한꺼번에 한번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풀다가 좀 막히시면요. 제가 지금부터 한 15분 정도 강의를 간략하게 해드릴 거거든요. 요 강의만 딱 보시면서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싹 지우고
제가 여러분들 약간 중간에 끊었던 동안 싹 지울 테니까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부터 끝번까지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